이명국은 남성입니다. 남성분이고 월지가 미신월입니다. 자, 동일한 명국인데요.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 가지고 남성에게 다른 일도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도 직장에 대해 취직하는 거, 입사하는 겁니다. 취직. 예. 누구나 누구나 그렇죠. 남녀를 불문하고 취직. 그와 더불어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것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해야 되겠고, 또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명국에서 있어 가지고 이미 이 입사와 배우자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 모든 걸 밝힐 수는 없고, 그래도 많은 것을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고정된 운명은 이미 그 숙명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정업이라 그러고, 이 고정된 것은 바꿀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방법을 말해줘야 됩니다. 어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기도나 마음먹기에 달려서, 그리고 그에 대한 방법론도 없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신뢰감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논리성을 갖추고 그 논리성에 맞게끔 말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학문도 논리성의 시대거든요. 그 논리성이라는 것은 저는 과학이라고 봅니다. 증명될 수 있는 걸 과학이라 그러죠. 증명되지 않는 걸 미신이라 그럽니다. 과학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되는데, 운명이 논리성으로 증명된다 하면 과학이 맞잖아요. 과학적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 운명학은 단언컨대 운곡기무만큼은 뛰어난 학문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운곡기문보다 뛰어난 학문이 있다면 말로써 있더라 카더라 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도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뛰어난 것인지를 말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동의하에 내지는 그분을 위해서 하니까 그분의 어떤 이력이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소개해 주는 것도 좋겠죠. 말만 그렇하더라는 신뢰성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5번에 있어 가지고 기존 기문둔갑과 운곡 기문둔갑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암장수가 있어요. 여기는 동일한 겁니다. 암장수가 있는데 이 암장수가 없으면 이 해단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취직이잖아요. 언제 취직할 것인가, 언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남녀를 불문하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취직입니다. 취직 돈벌이 없는데 배우자를 만나기는 그렇잖아요. 예외적인 상황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취직과 배우자는 절대적으로 인생에서 우리 중심축으로서 삶을 구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자, 배우자는 여기에서 먼저 취직을 볼게요. 취직을 한다 하면 이 취직이 과연 어떠한 취직인가? 자, 그러니까 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운명인가? 안 그러면 그저 일반 평범한 중소 내지는 그보다 이하의 직장인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좀 낮춰 말해서 직업의 규천이 없지만 대기업에 안엔 아무나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직장과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직장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물론 대외적인 가치도 다르고 우리가 취직하는 사람들의 혜택도 분명히 다르고요. 대우도 다릅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분명히 다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기업에 공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데 기도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운명을 어떤 식으로 하든 대기업에 들어갈 운명이 아닌데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근데 일반 직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운명이 앞서 말한 그런 기업에 들어가라는 운명이 타고나 있다면 어떤 그 방법으로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이분이 미신홀입니다. 직장은 이 사금이 관이 직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총체적인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일반 직장을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튼실한가 아닌가를 알아야 돼요. 튼실하고 좋으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우리가 사회적인 관념에서 가치면에서 대우면에서 좋은 것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직장이 아무나 취직할 수 있는, 아무나 받아주는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자주 들어가더라도 자꾸 직장이 안 좋으면 변화가 있는 직장의 흉함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기에 지금 삽목이 개망입니다. 그러니까 미신홀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미신홀이니까 she가 약합니다. 자, she가 약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명국은 성국이 돼요. 그러면 중궁이, 자, 이것이 she가 약하니까 성국을 용해야 되겠죠. she가 약하면 이 사람은 기존 김문학에서는 인성이 용신이다, 직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성이요. 그런데 인성을 더 왕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예요. 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용으로서의 진짜 직업, 관직자나 직장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직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대기업이냐, 관이냐, 근데 일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냐. 이것의 차이점은 이것의 튼실함을 봐야 돼요. 그러면 진용으로서의 관이 여기 일간이 삼합이 돼요. 사유축 합금. 이것도 기존 김문학에서는 암장이 이화가 없기 때문에 삼합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생하는 것만 됩니다. 생하는 것과 삼합의 차이는 엄청 다릅니다. 그것도 일간을 대동한 것이면 그러면 튼실하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관직이나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국으로서 나를 약한 세를 생하게 되기 때문에 진용으로서 그것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해됐고요. 그렇다면 배우자는 어떤가? 배우자가 이것이 오토가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편제지만 정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 구별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편제가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정제가 아닌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는 십토가 부인이라고 했으니 여기가 부인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은 이제 취직을 아까 이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일반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사주라고 말했고,
그러면 그것이 언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배우자도 언제 만날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인연이 될 것인가도 재밌겠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인이 일간으로 나와 함께 있는 이 재성이 사유축 합금이 돼요. 그죠? 먼저 사유축 합금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성국으로서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인이 먼저는 삼합으로서 이렇게 되느냐, 기존 김문학에서는 삼합을 우선으로 여기를 이화가 없기 때문에, 보지 않기 때문에 삼합이 막바로 해묘미하기 때문에 여자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급제대운의 이때 결혼녀를 만납니다. 급제대운. 맹리와 기문할 것 없이 급제대운은 여자 재물이 대용한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서는 급제대운에 입사를 하게 되고 취직을 하게 되고 배우자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시기에, 여기가 대운이거든요. 각각 대운입니다. 어느 대운에 만날 것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거는 운곡기문을 알게 되면 되게 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재성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죠.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곡기문에서 말하면 여기에서 인호술 합파가 돼가지고 이것을 생을 하니 이 대운에 만날 수 있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대운에서는 운곡 원리에 의해 가지고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릴 때 미리 결혼을 갖다가 부모끼리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때문에 아닙니다. 이 대운에는 절대적으로 운곡기문에 의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재성이 바로 사유주 합금대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암양수 2가 없다면 삼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운에서 취직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해단이 불가능합니다. 급주의 대운인데, 급주의 대운이면 이 재성을 극을 하지 않느냐고요. 급주의 대운인데 어떻게 취직이 입사를 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암장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입사부터 보게 되면 이것이 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유주 합금이라 그래가지고 일간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여성도. 그렇다면 바로 팔목이, 이 대운의 팔목이 오토를 합할 때가, 이게 합하는 게 제일 먼저 1차적인 원리입니다. 오토를 합하게 되면 신자진 합수가 되고 인호술 합파가 되고 있고요. 그들의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진유합금이 마지막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운에서는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직장을 합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재성이 삼합으로 여기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토 재성이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10토 재성이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사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목이 5토 합하는 것은 관을 합하는 것도 됐지만 나와 함께 있는 재성도 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대운의 결혼녀를 만나고 취직을 하게 된다는 것. 앞선 취직이 문제죠.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운에서는 먼저 이화로 가거든요. 이화로 가게 되면 이화는 일간 이 나와 함께 있는 여성을 생해요. 여성을 생하는데 그 여성이 삼합으로 유금, 이화가 생하지만 삼합 유금이 되어 있으니 곧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이화가. 그죠? 그래서 이화가 성국으로 가게 되는 길도 있지만 대운이 여기에 중심축이 되게 되면 이 유금은 삼합의 유금은 대운에 깃들게 됩니다. 일수든 육수든. 그렇다면 바로 팔목이 오토를 합할 때에 바로 직장도 취직이 되고 이것이 삼합으로 유금이 나와 함께 여자가 유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금을 합하는 것은 여자를 합하는 것이 되고 직장도 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급제대운에서 다 입사와 취직을 다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디서 만날 것인가?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여자가 삼합으로 유금에 대해 관에 묻혀 있기 때문에 같은 직장 사내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럼으로써 이 시기에 한 직장 내에 있는 여성을 배우자로 만나는 여성을 만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시기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사가 먼저인가? 당연히 입사가 먼저겠죠. 그러면 입사가 또 언제 하느냐? 바로 이 나이 가운데 몇 살에 입사를 할 것인가? 바로 이 손은 관을 극할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이 손의 나이는 27세는 극을 하는데 어떻게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여기를 생해 가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759, 34의 육수도 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길로 택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여기로 결국 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로 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일간에 있음으로써 완전히 또 반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는 바로 일간의 반등에 의해 가지고 대운의 기뜸으로 해서 오토를 합하게 되기 때문에 취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취직은 되면 동일한데 이 대운에 어째서 결혼녀는 못 만나는가? 결혼녀는 여기로 왔잖아요. 해묘미 한목이 되기 때문에 이 나이에 27세는 결혼녀는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X가 되는 가운데 팔목은 직장만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세는 취직만 되는 것이지 여자와 합은 안 됩니다. 얼른 보면 여기에서 생해가지고 합이 됐죠. 그러나 여기는 대운에 깃들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여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직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몇 월달에 될 것인가? 몇 월달에 입사가 될 것인가? 이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운비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입사가 27세 매돌달에 입사했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언제 만날 것인가? 바로 이 대운에 여성을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순수한 오토를 합하는 거잖아. 28세는요. 그러면 여기에 깃들여 있는 순수한 재성이 삼합으로 유금이 되어 있으니 이 유금을 합하는 것이 바로 여성을 만나는 거죠. 나와 직장이 함께 하고 있는 여성 10토가 유금이 되었으니 바로 28세의 여성을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8세의 매돌달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어느 시기에 몇 살 대운에 몇 세 매돌달에 물론 결혼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 전에요. 결혼도 몇 살에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여기에 이르는 홍국수인 나이가 되고 달이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이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몇 살이 된다는 넘어가고요. 그런데 몇 살의 매돌달에는 아주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말은 대략 말만 하고 구체적인 나이와 다른 제가 상담 모친이 왔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것도 분명하게 몇 살의 몇 월달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원비를 통해서 또는 신비를 통해서 지금 말했던 부분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나이와 달, 그 연도와 달을 입사했는 나이, 달, 그리고 배우자를 만난 나이와 달,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나이와 달, 그리고 그 배우자 여성이 매우 대흉한 일이 발생하는 나이와 달을 각각 신수비와 원백이 통해서 분명하게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궁합이 좋다면 그 배우자가 크게 몸을 다치거나 경제적으로 큰 재물 아니면 건강이거든요. 만약 궁합이 나쁘다면 이별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상가하도록 하겠고요. 두 분 다 봤기 때문에 또 혹시나 당사 상담자가 보게 되면 마음도 또 그러하니까 일단은 그거는 접어두고 여기에 급제대운 이 대운에서 결혼녀를 만난다는 것은 기존 기문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급제대운은. 그런데 암장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사유쭉 합금된다는 것. 그래서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여성도 직장도 취직도 되고 여성도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급제대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취직은 되지만 결혼녀는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이유도 설명을 했고요. 이 대우 28살에 27세는 그러고 28세의 매돌달은 틀림없이 28세는 만났고 매돌달에 또 만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보고 우리 회원님들도 보지만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원리에 대한 오차가 놓칠 수는 있지만 다시 보게 되면 그 원리는 생생하게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운명은 이러한 운명들을 뭔가 바꿀 수 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원칙이나 법칙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말은
자기의 인기성 내지는 의도는 이해됩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사주 자체가 운명이 드러난 것은 이치의 이치. 이치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요. 법칙. 진실이라고, 진리라고요. 이걸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맞추고 순응을 하면서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이것은 과거의 업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의 삶에서 미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각각 다른 사주팔자로 태어나겠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뿌린 시의 과거의 행위적 삶에서의 마음의 씨앗이 피어난 것이 사주니까요.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걸 통해서 교훈으로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여기에서도 부모, 형제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삼촌도 있잖아. 둘째 삼촌, 아래로 삼촌, 위로 삼촌, 고모도 있고, 이런 사람과의 사업적인 이익적인 관계에서도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운명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진 그것이 예속되어 있어 나타나는 것이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 운명이 없는데 점괘가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 예속되어 있다는 것에 있어서 이미 이걸 점을 벗어나 가지고 거대한 이렇게 사주의 운명을 타고난 걸 보는 것이 먼저 순서죠. 직장운이 없는데, 남편 운이 없는데 불구하고 점괘가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그것이 현재일 뿐이죠. 큰 결과를 보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운명의 대단한 큰 수레바퀴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넘었어요. 그래서 점 보는 보다도, 점 치는 것보다도 큰 점도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은 항상 6효점을 쳤습니다. 6효점. 제가 유일하게 돈 주고 사사 배운 것이 6효입니다. 6효. 되게 어려워요. 그거 괴상 외우는 것도 어렵고 유일하게 배운 것인데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점괘도. 그렇지만 이미 이거는 하루 일진이거든요. 하루 일진에서도 다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의 어떤 순수한 어떤 기능적인 아주 명료한 부분은 평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점은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진 그 테두리 안에서 점이 되기 때문에 큰 맥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칠화가 암장수가 이게 없다면요, 이 삼목이 계망 거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옷을 합하러 칠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기존 김문tun가에 보면 38, 33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성격이 고집이 세고 성격이 강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온화한 풀로 바뀌어버렸거든. 정반대의 성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암장수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